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세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학교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EBS 강사 되는 방법에 대해서요,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참 EBS 강사 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는 수요가 적어서 영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그래머TV에다가 몇몇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요거는 또 제가 다시 한번 남겨도 좋을 것 같아서 EBS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이 7월 13일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EBS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대충 보셔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강사를 되려고 했을 때요, 이 강사 공고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 보시면은 잘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밑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EBSI 사이트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알림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공고라고도 돼 있었고 뭐 좀 다른 이름도 있었는데 공지사항도 있었고요, 알림방이라고 현재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모든 알림이 다 있어요. 이게 뭐 강사 공고뿐만 아니라 뭐 교재 인력풀이라던가 뭐 교재 발간 소식 뭐 등등등, 뭐 강좌 새롭게 나왔다, 모든 알림방이 다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딱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 지금 강사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강사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뭐 수능 특강 강사 라인업 공개 이런 거 말고요, 강사 모집이 있어요. 2020년 EBS 학습 프로그램 강사 모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일단 시기가 2019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인데요. 8월 8일이라는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8일부터 해가지고요, 모집 공고가 뜨고요, 보시면은 접수 기간이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놓치면 이제 지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계속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의 EBS 강사 지원 히스토리를 보자면, 저는 사실 2009년인가 10년 이제 그때부터 좀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강사직에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방통중, 방통고, 또 뭐 EBS 중학, EBS 중학 프리미엄, 강남인강 등등등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고, 뭐 당연하지만 처음에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하나하나 붙어 나가면서 이제 점점 강사 일을 많이 했었고, EBS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7번인가 8번 떨어져 가지고요, 거의 한 7, 8년간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 지원은 제가 아마 꽉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고가 시기가 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한 7월부터 맨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한 8월 초, 8월 초부터는 초긴장하셔 가지고 매일매일 알림방을 확인하시다 보면은 공고가 딱 뜹니다. 공고가 뜨면은 떨리죠. 떨려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한 자리가 정말 저에게 소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사실은 모든 강좌가 소중하지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뭐 숨길 수가 없는 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저도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의 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저에게 소중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이라는 게 되게 귀찮아요. 자기소개서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뭐 작성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귀찮았던 게, 막 그 지원서들 중에 초등학교 몇 년도 졸업했냐, 중학교 몇 년도 졸업했냐, 이 학력을 다 적는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원서 폴더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제 그거 작성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원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다 놔두고 매년 때가 되면은 거기서 꺼내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이거 보시면은 작년도인데요. 몇 가지 제가 이제 댓글로 질문 받을 것들 중에서 답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거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모집 분야 및 인원이 0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선발 인원이 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뽑을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죠. 뭐 특정하게 사람이 없으면 안 뽑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뽑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뽑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뽑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응모 자격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교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학원 경력 5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교사 경력은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확실치 않은데 기간제 경력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학원 경우에는 5년 경력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는 학원쌤은 못하나요? 이런 거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학교는 3년, 학원은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교 이야기고요. 초중학은 또 달라요. 초중학은 교사 2년, 학원 3년 이상인 자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공고를 보시면은 작년 공고만 보셔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EBS E는 보니까는 영어 교사나 강사 경력, 뭐 학원, 대학 다 포함해가지고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요즘 또 SNS,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영어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우대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양한 포맷의 강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샘플 강의 동영상, 요거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10분 300MB 이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00MB라는 거는, 이거 동영상 좀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화질로 뽑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있는 이 영상은 엄청 고화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몇 분만 해도 300MB 넘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10분만 찍어도 기가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압축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10분이죠. 10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300MB는 시간 상관이 없고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10분이 중요한 거죠. 10분. 10분 안에 여러분들을 어필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뭘 강의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장점을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강점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10분으로 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농담이지만 자기는 되게 젊고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걸 감출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밝은 조명에서, 지금 제 얼굴도 지금 굉장히 밝은 조명에서 이렇게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껐다, 안 꺼지나? 껐어요. 시커멓죠. 이렇게 찍으면은 별로겠죠. 물론 지금 이제 조명이 맞춰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자, 밝아졌죠? 이제 좀 있으면 안정이 될 겁니다. 이게 훨씬 낫죠. 네,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아까 그 시커먼 얼굴보다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0분 안에다가 담아내면 좋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고, 더 중요한 거는 강의 컨텐츠죠.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판서를 정말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서를 잘하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판서가 끝내줘. 그럼 판서를 많이 하셔야죠. 또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셔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셔야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저도 약간 요 썰 쪽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약간 부산 사투리도 섞여가지고 말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거, 그것도 조금 더 과장되게 재밌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어필하려고 했었고, 제가 이제 영어 강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문법 쪽이 그런 거 하기가 좋으니까 문법을 좀 재밌게 익살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물론 뭐 제가 심사위원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는 너무 포맷에 이렇게 갇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상을 막 되게 잘 찍어야겠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건 어차피 방송국 가면은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세요. PD님, 카메라 감독님, 또 CG 감독님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건 강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강사는 강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컨텐츠에 집중을 해서 10분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막 편집까지 막 다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날것의 느낌이라도 본인의 매력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10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디서 찍느냐? 근데 요즘은 또 온라인 수업이 워낙에 또 유행이니까 뭐 유행은 아니고 다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이게 워낙에 오프라인밖에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는 동영상 찍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빈 교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저는 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빈 교실에서 했어요. 근데 전에는 저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 여기 커튼 걷으면 칠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칠판에서 연습도 할 겸 맨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찍었습니다. 예, 집에서 찍어서 그래도 확실한 거는 자기의 장점만 충분히 어필을 하셔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영상을 제작하시면은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 그분들은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감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딱 보면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뽑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차가 그거고요. 1차가 이제 서류하고 동영상 샘플 제출하는 거고 작년 기준에 따르면 2차가 이제 EBS 가서 시범 강의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요. 3차가 최종 면접인데요. 2차는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강의를 합니다. 매년 바뀌겠죠. 매년 바뀌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그 해 교재에서 특정 문제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조금 연구를 할 시간을 준 다음에 강의하는 식이었고 쉽지 않죠. 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문제를 틀리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현장에서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뽑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더 많은 잠재력을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강사가 좀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준비해간 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2차에서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은 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보시면서 또 궁금하거나 좀 그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도 어쨌든 강의는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저도 맨날 연습하려고 이거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과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혼자서 원웨이로 강의하시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원웨이지만 이게 쌍방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3차 최종 면접 심사는 이거는 그냥 이제 가면은 심사위원분들 계시고요. 이런저런 거 합니다. 뭐 자기소개도 하고요. 뭐 영어도 해보라고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해보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서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3차 막 다 된 줄 알고 막 갔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요. 예, 5년째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모두 이제 담으려고 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하다 또 준비를 하면서 또 막히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 또 많이 여쭤보는 게 지방대 출신이다.
우리 뭐 지거국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 또는 국립대가 아닌 데들도 많이 있죠. 그런 데 출신도 EBS 강사할 수 있나요? 막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공고에 지방대학들은 지원하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EBS 강사가 되면 되는 거죠. 아니, 압도적인 강의력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강의를 잘해요. 근데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강의력만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강사가 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이거는 100%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저 4등급인데 뭐 1등급 될 수 있을까요? 막 물어보는데 그 사실 되면 되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라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런 또 영상을 왜 만드냐, 사실 그 EBS 강사 중에 이런 영상 굳이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참 이 인강 바닥에서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EBS 고등 강의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매년 제가 되게 고비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이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좀 놀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뭐 다른 강의들 진짜 많이 하면서 뭐 하루에 15시간도 촬영도 해봤고 밤샘 강의도 해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의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는 밤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7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카메라 감독님 막 주무시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진짜 뭐 혹독한 환경에서 많이 촬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EBS의 고교 강의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의 스케줄도 굉장히 빠듯하고요. 그리고 수강 후기에 답도 해줘야 되고요. 자료도 제작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참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형 학원에서는 많은 강사쌤들께서 조교분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교사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혼자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점이 많아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자리를 지켜오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EBS 강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선택권이 있다면, 뭐 내가 사설 강의도 들을 수 있고 EBS도 들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죠. 어떤 걸 선택해도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근데 전국에는 EBS 강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EBS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강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힘들다라는 건데요. 이 자리를 뭐 영어로 따지면은 제가 보면서 자랐던 뭐 윤현주 선생님, 또 윤장한 선생님, 이하영 선생님, 참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되게 힘들게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톤을 제가 이어받았는데요. 강의하다가 목이 나갔죠. 목소리도 나가고 진짜 와,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버티고 있겠습니다. 제가 잘 버티고 있을 테니까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역량을 팍팍 기르셔가지고 또 저의 다음으로 좋은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영상까지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더 좋은 강의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그쵸? EBS라는 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한 플랫폼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강사만 압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EB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거나 무료로 학생들에게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람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잘 해나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피드백들 보면서 진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EBS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또 목이 아파서 또 발음이 좀 새기 시작하는데 네, 긴 영상이었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로 궁금한 것들 이렇게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도 나갈 거예요. 좀 개인적인 질문이다 하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